네, 이번에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광고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성과가 좋은 곳에 예산을 더 쓰면 되는 건 아닌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마케팅 예산이 마케터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현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요. 광고 예산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결정을 합니다. 브랜드 전체 마케팅 전략 안에서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영상 광고, SNS 광고까지 모든 매체들을 함께 고려해서 배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디어 믹스 전략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광고주, 브랜드 담당자, 상위 부서, 그리고 경영진의 의견까지 함께 반영이 됩니다. 즉 퍼포먼스 마케터 혼자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방향성을 주고 그 안에서 퍼포먼스 마케터가 세부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퍼포먼스 마케터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기서 퍼포먼스 마케터의 역할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만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주의 목표가 브랜드 인지도라면 노출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설계해야 되고요. 반대로 목표가 매출이나 로아스라면 전환이 잘 나오는 영역에 예산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같은 예산이다 하더라도 KPI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산에는 정답이 없는데요. 광고 예산은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배분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네, 실무에서는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왜 이 캠페인에 예산을 더 넣었나요? 왜 메타보다 검색 광고의 비중이 높나요? 왜 브랜드 키워드 예산을 유지했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실무자가 그 근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터는 광고를 운영인 사람인 동시에 예산 전략을 설명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예산은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상황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광고주나 상위 부서의 요청입니다. 실무에서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예산을 늘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주가 이 캠페인은 반드시 유지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브랜드에서 이 매체는 꼭 운영해야 됩니다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효율이 아쉬운 캠페인인 경우에도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서 계속 운영해야 되는 캠페인들도 있습니다. 또 특정 매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성과만 보고 예산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각보다 많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상품 재고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고의 효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광고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품절되었거나 예약이 모두 마감되었거나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광고를 더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은 구매를 못하고 불만이 생기고 환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광고는 광고 성과뿐만 아니라 재고, 운영 가능 범위, 공급 능력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계약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무에서는 광고 효율만으로 모든 전략을 결정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예시가 벤더와 리셀러에 대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브랜드에서는 브랜드사보다 상위 노출을 하지 않는 조건, 특정 키워드는 브랜드사가 우선 운영하는 조건, 이런 운영 정책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성과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입찰 전략 자체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장 규모의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 자체가 작다면 예산을 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는 입찰가를 아무리 높여도 노출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검색하는 사람이 많아야 광고도 더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터는 시장 규모, 검색량, 그리고 실제 수요까지 함께 고려해서 예산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광고 예산은 마케터가
예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주의 방향, 브랜드 전략, 재고 상황, 계약 조건, 시장 규모 등 수많은 조건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터의 역할은 예산을 무조건 늘리고 줄이고 그리고 그 배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퍼포먼스 마케터는 왜 이런 예산 구조를 가져갔는지 미디어 믹스의 예산 부분을 하나하나 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광고주가 왜 캠페인별 예산 분배를 이렇게 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산 계획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은 통제 가능한 조건 안에서 브랜드의 최종 KPI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